보안,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거기 무슨 일이야? 난 그냥 이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라고. 보안이라니 당신은 지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빨리 저기 소파에 앉아 계시던 지팡이든 사람을 쫓아내. 주말 저녁, 서울 강남의 유명 고급 뷔페라 피에스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원래라면 신선한 해산물과 최고급 육류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을 이곳이 갑자기 일제히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입을 다문 채 한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중심에는 한 손님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주방장, 그리고 그 뒤편에서 당황한 듯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이 있었다. 저기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방금 저 주방장이 손님한테 엄청 화를 내던데 손님이 걸음을 느리게 해서 서빙에 지장이 생긴다고 했나 봐.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게다가 저 손님, 손흥민 선수 아닌가? 맞는 것 같아.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야. 그런데 왜 지팡이를 짚고 있지? 어딘가 다친 거 아닐까? 어쨌든 저런 식으로 대하는 건 정말 못됐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하기 시작했고 옆자리에 있던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뷔페하는 호텔 로비만큼이나 넓은 공간이었고 현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이곳이 얼마나 비싸고 유명한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지금은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아니, 주방장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손님께 이렇게까지 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몰라. 아니, 설령 유명인이라 해도 규정은 규정이지. 남들처럼 뷔페 코너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지팡이까지 짚고 늑장 부리면 줄이 밀리잖아. 그러면 제공해야 할 음식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주방 동선도 엉망이 된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 주위에선 더욱 수군거림이 커졌다. 그래도 그렇지. 장애가 있거나 부상을 입은 거면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님이 조금 느리게 걷는다고 이런 호통을 칠 수 있어. 무례한 언행이네. 저 사람 유명하다던데. 아, 도쿄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뭔가 규율에 엄격한가 보지? 그때 한쪽 테이블에서 웨이터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지금 이 문제로 다른 직원들도 불만을 표출했대. 얼마 전부터 저 주방장이 제2요리사로 불리면서 자기 식대로만 주방을 운영하고 규정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내보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직원 노조에서도 들고 일어나겠다고 하던데 이렇게 또 사건이 터지네. 어느새 수십 명이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도 정말 누군가가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 주방장님,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는 아시아 축구대회 일정을 마치고 무릎 수술 때문에 당분간 재활 중이라고 했다. 주위에서는 이미 그의 부상이 알려진 상태였기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다. 말해봐요, 뭘 그렇게 따지려는 거지?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에요. 축구 선수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었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부상을 입었으면 집에서 쉬지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 다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 부상 때문에 주방 동선이 꼬여서 뷔페 서비스가 느려진단 말이야. 저도 비용을 지불했고 식사 권리를 똑같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셨나요? 주방장은 냉소를 띤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당연하지. 나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도쿄의 유명 호텔에서도 총괄 셰프로 일했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걸음 느리게 돌아다니면서 음식 코너를 가득 막고 있으니 내 기준에서는 규칙 위반이야. 도쿄에서 쌓아오신 경력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손님에게 약간의 배려를 보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손님은 음식의 흐름을 지키는 존재일 뿐이야. 그 흐름을 깨뜨리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해도 봐줄 수 없다. 이때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직원이 가로막았다. 주방장님, 죄송하지만 말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여기 손님과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됐어. 내가 이곳 책임자다. 내게 불만 있으면 당장 나가든가. 이 지팡이 든 손님을 협조 없이는 쫓아내는 게 맞다고 본다.
그 순간 목격자 중 한 사람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주방장을 향해 크게 외쳤다. 이 장면 다 녹화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 실컷 올리든가. 나는 규칙대로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도 난 잘못한 거 없으니 상관없어. 손흥민은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지자 그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 고개를 숙이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 저는 이 지팡이 때문에 직접 음식을 뜨고 이동하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느립니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나가라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저는 무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자기 변명만 하고 있군.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곳의 규칙은 동선을 방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규칙을 어기고 있어. 그때 테이블 쪽에서 몇몇 손님들이 일어나 주방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주방장님, 이건 좀 지나친 태도가 아닌가요? 손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는 것 때문에 무슨 대단한 피해가 생긴다는 겁니까? 우리도 줄 서 있는데 별로 느려진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정말 이게 이 식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사태가 점점 커지자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이 달려왔다. 조용히 해주세요.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하니 일단 모두 식사를 계속하시면 좋겠습. 주방장님 잠시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해보시죠. 매니저 당신은 모를 거야. 이 사건은 내 요리 철학과 관련된 거라고. 내가 이 업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연 행위도 허용할 수 없어. 그래도 손님을 공공연히 내쫓겠다는 말씀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주방장은 한술 더 떴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 사람 손흥민이라고 했나? 설령 월드클래스 선수라 해도 지금은 내 가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관찰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리더니 누군가가 크게 외쳤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 주방장님은 요리사로서 유명할지 모르지만 직원들을 무시하고 손님을 내쫓겠다는 권한은 없다고요. 노조 측도 이 사건을 접수하겠습니다. 웅성거림 속에서 한 여성 직원이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선수님 괜찮으세요? 혹시 다친 곳은 없으시죠? 아, 감사합니. 다친 곳은 없어요. 그냥 무릎 재활 중이라 지팡이가 필요할 뿐이라서 괜히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불편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 몇 명이 이제 곧 파업을 검토 중이에요. 이 주방장님이 도쿄에서부터 쌓아온 경력 자랑하며 늘 우리를 느려 터진 직원 취급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나가라고 했어요. 오늘은 선수님까지 건드린 거죠. 사실 얼마 전에도 도쿄 지점에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책임은 직원들에게 떠넘겼대요. 그렇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니 안타깝네요. 주방장은 성난 표정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거기서 직원들끼리 또 나를 험담하나? 그래, 해봐. 난 내 방식이 옳다는 걸 믿는다. 고객의 이동 속도마저도 내가 통제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직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는 단지 손님을 배려하고 고급스러운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주방장님은 늘 스피드만 강조하잖아. 맞아. 음식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고객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법이지.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셰프님,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스피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하지만 고객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도 똑같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방해 요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당신 같은 지팡이 손님이 늘어나면 주방에서 제 시간에 딱딱 맞춰 내놓는 음식들이 금방 식어버리고 줄도 길어지겠지. 그러면 고객들은 불만족할 거고 결국 음식 평판이 떨어진다고. 그렇다면 배려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동선이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코너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왜 그런 번거로운 방식을 택해야 하지? 이미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데.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완벽한 시스템이 모든 손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단골 손님이 큰 목소리로 가세했다.
나도 이 뷔페 자주 오지만 사실 그간 주방장님 태도 때문에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맞아요. 언제부턴가 무슨 군대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라고 강요하잖아요. 직원들도 우리에게 뭐라 할 때마다 곤란해 보였고, 오늘 이 사태를 계기로 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순간 노조 대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주방장님 그리고 매니저님, 우리 노조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겠습. 지금 이 손님, 특히 손흥민 씨에게 한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 그리고 이전부터 직원들을 느리다는 이유로 부당 대우해온 사실, 오늘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 주방장님. 저도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니 제발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노조, 좋을 대로 해. 난 내 원칙을 지킬 뿐이야. 결국 느린 사람들은 우리 업장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분노한 직원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적막감이 흘렀다. 그러다 곧 노조 대표가 다시 언성을 높였다. 오늘 밤 당장 우리는 주방장님 퇴진과 정식 사과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겠습. 이대로라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매니저가 당황하여 말하려 했지만 노조 대표와 직원들은 이미 의지를 굳힌 표정이었다. 파업이라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고. 여기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도 않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여러 명의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찍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벌써 라 피에스타 고급 뷔페, 손흥민 선수 차별 대우 같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기자들도 현장에 도착한 듯 카메라를 들고 로비를 서성였다. 손흥민 선수, 괜찮으시면 저희 노조 대표분과 대화를 잠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노조 대표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선수님, 죄송합니. 저희가 이 문제를 더욱 빨리 해결했어야 했는데 위에서 자꾸 묵인해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문제라 왈가왈부하기 조심스럽지만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었던 불편이나 무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 저희가 파업을 결의한 이유도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도 정말 다른 손님이나 직원들이 다치거나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길 바라요. 노조 대표와 손흥민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방장 역시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도쿄에서도 비슷한 원칙으로 성공을 거뒀어. 손님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그걸 어기면 예외 없이 퇴출시켰다고. 주방장님, 여긴 한국입니? 물론 도쿄에서의 경험도 존중하지만 그걸 고집해서 이런 사태를 만든다면 결국 식당 평판에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래도 난 굽힐 수 없어. 내가 주방 지휘를 맡은 이상 느린 사람들을 봐줄 수 없단 말이야. 그 순간 고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손님을 쫓아내는 게 셰프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이지 행군하러 온 병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분이 손흥민 선수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 보이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요. 보안 요원들도 난처해 보였다. 한 요원이 귀띔했다. 사장님한테 연락했는데 지금 곧 오신답니 조금만 진정하세요. 주방장은 굳은 얼굴로 팔짱을 끼고 노조 대표를 향해 비웃듯 말했다. 그래, 사장 오면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난 회사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공론화된 상황에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편들기는 쉽지 않을걸요.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로 라 피에스타의 대표이자 사장이었다.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주방장에게 달려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인터넷은 물론이고 현장에도 취재진이 몰려오고 있는데? 사장님 잘 오셨습. 여기 이 손님이 지팡이를 짚고 뷔페 동선을 막아서 서비스 속도가 크게 저해되고 있습. 그래서 내가 규칙을 지키라고 지적했을 뿐인데 직원들과 노조가 파업을 운운하며 난리를 치고 있군요. 정말 그것뿐인가? 왜 이렇게 상황이 커진 거야?
매니저가 나서서 설명했다. 사장님, 사실은 주방장님이 손님에게 심한 언행을 하며 내쫓겠다고 했습. 그리고 이전부터 직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도 크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고요. 이건 오해요. 난 단지 전문성을 지키려는 거였다고. 이미 많은 손님과 직원들이 목격했고 녹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고민 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항의하는 소리가 커졌다. 사장님, 이 뷔페 명성에 먹칠하지 마세요. 공식 사과 없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존엄이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죠. 손흥민이 갑자기 조용히 지팡이를 세우고 사장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손흥민이라고 합니. 사실 전 오늘 가족 모임을 위해 왔을 뿐이고 복잡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 하지만 직원들과 손님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미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네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손님에 대한 태도 등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 저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건 아닐 거예요. 사장은 난감하면서도 의지를 다지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상황을 수습하려면 먼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겠네요, 주방장님. 일단 공개적으로 손님과 직원들께 사과하십시오. 사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고요. 이미 이 정도로 이슈가 됐으면 회사 차원에서 수습이 필요한 상황임니 제 지시입니다. 주방장은 턱을 악물더니 끝내 마이크처럼 든 휴대폰 앞에 서서 말을 뱉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 하지만 난 내 요리 철학을 지키려 한 것뿐이니 그 점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때 직원들과 노조 대표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희는 이런 형식적인 사과를 원치 않습. 더구나 내 철학이 옳지만 사과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조금 더 진솔하게,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방장은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려 했으나 사장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외면하시면 정말로 파업이 일어날 겁니. 그리고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방장은 다시 돌아서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먼저 손흥민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겠습.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고 부상을 입은 손님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셰프님, 저는 그 말 한마디면 됩니.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사과합니. 이곳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당신들을 하등한 존재로 취급했을 수도 있습. 앞으로는 더 존중하겠습니다. 노조 대표가 주방장을 눈여겨보았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도쿄에서부터 이어진 독단적인 방식을 버리고 협의하고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겠습. 사장님도 옆에서 함께 이끌어 주신다면.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사과라는 형태의 출발이 이루어졌다. 손흥민 선수,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찍었고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 혹시 이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묻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일은 저 개인이 겪은 불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 누구나 다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식당은 그런 다양한 고객을 수용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이곳이 단순히 최고급 음식만 내놓는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최고급 대우를 해주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사장은 즉시 그 말에 호응했다. 당신 말이 맞습. 그래서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복지와 손님 배려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습.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노조 대표님도 계시니 우리가 함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교육과 주방 프로세스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 순간 VP 한쪽에서 누군가 감탄하듯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앞으로는 더 좋은 식당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동안은 솔직히 주방장님의 카리스마가 너무 강해서 누구도 말 못했는데 이제야 한 번에 다 터진 거죠. 직원들 역시 고개를 주고받으며 희망 섞인 대화를 나눴다. 사장님이 직접 나서 주셨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그래도 우리 모두 계속 지켜봐야 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지도 몰라. 손님분들이 지켜보고 미디어도 주목하고 있으니 쉽게 후퇴하진 못할 거야. 주방장은 그제야 의자를 빼서 손흥민과 나란히 앉았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너무 규칙과 속도에만 몰두했나 봅니. 사실 도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도 문제가 커졌지만 적당히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 방식을 고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힘든 업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요리에 인생을 거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자부심이 클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죠. 맞습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일 처리 속도가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들을 업장에서 배척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이제 이해했습니다. 노조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장 옆으로 다가왔다. 그러면 우리부터 제대로 된 매뉴얼과 협력 방식을 만들어 봅시다. 손님들 중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보조해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주방장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알겠습. 저도 요리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걸 인정합니. 앞으로는 꼭 상의하고 배우겠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환호성 같은 박수가 번졌다. 모두 이 모양새를 보고 안심한 듯했다. 손흥민은 슬며시 미소 지으며 주방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멋진 요리,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맛보고 싶네요. 그래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만은 특별한 코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사장과 노조, 그리고 주방장과 손흥민이 함께 나선 화해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남아있는 문제들은 많았으나 적어도 이날의 대립은 사과와 대화로 귀결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날 이후로 식당에는 달라진 점이 많았다. 우선 사장이 직접 모든 직원들을 모아 식사 대접과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독려했다. 주방장은 새롭게 만들 서비스 지침 초안을 직원들과 나누며 느린 고객이나 장애가 있는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갔다. 현장에서는 노조 대표가 적극 참여해 매 순간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방장님, 이 부분은 너무 규정이 빡빡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러면 서빙 구간을 두 개로 나누고 한쪽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코너로 다른 한쪽은 더 여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봅시다. 좋네요. 그럼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 코너에서 편하게 음식을 고를 수 있겠어요. 손님들도 점점 라 피에스타가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전에는 긴장감이 감돌던 주방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직원들도 마치 우리 식당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편 손흥민은 공식 SNS나 인터뷰 요청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면서 이 문제는 식당과 직원들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라 피에스타가 많이 변하고 있다더라 라는 언급을 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며칠 후 사장과 노조 대표, 주방장, 그리고 직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작은 발표가 이루어졌다. 오늘부터 라피에스타는 모든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습. 첫째,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좌석과 이동 경로를 재배치합니. 둘째, 주방장 및 스태프 교육을 강화해 불필요한 언행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합니. 셋째,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해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커졌다. 주방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모든 직원들과 사장님, 그리고 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과거 도쿄에서부터 고수하던 방식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 진짜 완벽함은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 앞으로는 모든 분들을 대하는 제 태도 또한 바꾸겠습니다. 식당에 모인 이들은 따스한 박수를 보냈고 노조 대표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며 일해요.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손흥민은 조용히 식당을 다시 찾았다. 일전에 다 마시지 못했던 차 한 잔을 마시며 사장과 주방장, 노조 대표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선수님, 오늘은 조용히 오셨네요.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직 재활 중이라 지팡이는 그대로입니.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네요. 직원들이 다정하게 안내해 주시고 특별 코너도 마련해 두셨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 사실 선수님 덕분에 우리 식당이 크게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관행이 한꺼번에 드러났으니까. 모두가 노력했기 때문이죠. 저는 단지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주방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제가 만든 신메뉴 좀 맛보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메뉴인가요? 이전까지는 속도에만 집착하며 빨리 조리해서 대량으로 내보내는 걸 중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을 바꿔서 조금 더 느림의 미학을 담은 특별 코스를 만들었습. 재료를 충분히 끓이고 우려내고 손님이 편안히 기다릴 수 있도록 서빙 방식을 개선했죠. 멋진 시도네요. 꼭 맛보겠습니다. 주방장은 직접 그릇에 요리를 옮겨 담아 정성껏 내놓았다. 진한 향이 퍼지자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향만으로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운동장에서 스피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부상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회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천천히. 제대로 쉬어야 더 오래 잘 뛸 수 있으니까요. 맛습 요리도 같은 것 같아요. 천천히. 제대로 만들어야 더 좋은 맛이 나고요. 이 노조 대표와 사장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제야 우리가 식당 본연의 목표, 즉 사람들에게 맛과 편안함을 주는 역할을 되찾아가는 듯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요. 식당 안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여유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손님들 중 일부가 환하게 웃으며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손흥민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런 변화가 여기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업장이나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모두가 생각을 달리해 볼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사장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마습 저희도 공식 SNS나 웹사이트에 이번 일로 배운 점, 그리고 새롭게 도입한 정책들을 공개하려고 합니.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식당에도 귀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모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지팡이를 짚은 채로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 이 맛있는 요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기쁨니,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사장과 노조 대표, 주방장, 그리고 주변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선수님.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보겠습.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손흥민은 식당을 나서면서 조용히 혼잣말로 곱씹었다. 속도가 전부가 아니구나. 느림도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배운 셈이군.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앞으로도 이 변화가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지켜봐 주세.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지만 이런 흐름이 내일 또 다른 곳에서 이어질지도 모르니까요.